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지금 리비아 사태가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1969선까지 하락하면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리비아 사태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1조 원가량을 위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타운센터 등 부동산 전문 운용업체 3곳에 약 1조 2,200억 원을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영국 런던과 호주 시드니 등 클래스 A급의 빌딩을 주로 사들였으나 최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구 이동률이 197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여파로 급팽창한 서울 인구가 포화 상태에 달한 데다 고속철도와 인터넷 등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사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이동자 수 비율을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6.5%로 나타났습니다. 1974년 15.3% 이래 최저치입니다. 1980년 20%대를 웃돌던 이동률은 90년대 19% 선을 유지하다가 2000년부터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난방 요금이 1% 인하됩니다.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7,0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역 난방 요금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해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LNG 요금이 0.9% 올랐지만 지역 난방발전소의 소각력 활용이 늘어나면서 1.9%의 원가 인하 효인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1%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형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16,000여 채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할 중소형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97,000채 중 17%에 해당하는 16,867채의 입주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1에서 2개월 앞당기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기 입주 대상 주택은 국민임대 8,190채, 5년 공공임대 6,073채, 장기전세 617채, 공공분양 7,387채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조기 입주 물량의 3분의 2가 넘는 12,244채 세 채를 상반기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시장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이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님 모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지금 1조 원을 위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74%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발표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 부동산 전문 운영업체 3곳에 1조 2,200억을 위탁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프라메리카에 4,400억을 그 위탁을 해서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지역의 상가나 사무용 빌딩, 주거용 빌딩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또 역시 작년에 그 미국의 타운센드에 3,300억을 위탁을 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또 영국 소재의 부동산 전문 회사인 그 록스프링에 약 4,400억을 위탁을 해서 네. 유럽 내 주요 도시의 물류센터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 통계청에서 이제 2010년 국내 인구 이동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구 이동이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였네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그 인구 100명당 인구 이동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이 작년에 16.5%로 나타내서 그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네. 또 1974년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낮은 인구 이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읍면동을 넘어서 이동한 사람이 822만 7천 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2009년 대비해서 3.1% 줄어들었고요. 특히 서울 시민들이 대거 경기도로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의 순유입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13,000명 정도 감소를 해서 유입 인원이 1998년 이후 12년 사이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건요. 이렇게 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네. 도시화 또는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게 단순히 부동산 시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인구 이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많았고요. 경기도나 충남, 충북에는 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전출자 가운데서는 63.4%가 경기도로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서울에서 그쪽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워낙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 경기도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인구 이동 통계라고 하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달에 발표된 211 전월세 안정 보완 대책을 보면요. 수도권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 주택 임대 사업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번에 세제 지원 혜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택 임대 사업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일단은 이 주택임대 사업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주택임대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방 하나를 빌려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주택의 사업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서 세제나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를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나눠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야말로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임대는 건설주가 직접 건물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이 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혜택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하고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임대주택의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주택 사업의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그러니까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100%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는 제외가 되는데요.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강남 3구만 해당이 되니까 나머지 지역을 구입하시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할 때 100% 감면 혜택이 있고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재산세가 100% 감면이 되고요.
또 면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좀 주택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양도소득세나 종합 부동산세 이런 세금 같은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런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주택임대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런 요건들이 이제 배제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11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네. 양도세나 그 종부세에 대한 감면 기준이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에 동일 시구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야 했지만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3월부터는 수도권 내에만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에 동일 시도, 예를 들면 경기도 아니면 서울시 한 곳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역시 종부세도 수도권 내에만 있으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두 채를 사고 일산에 한 채를 사도 이런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기준은 바뀐 게 없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현재 7년인데 5년으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혜택은 달라지는 기준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에서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누진 적용이 많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런 그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기는 하는데요. 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임대주택 보유 호수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수익률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매매 차익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매매 차익보다는 이런 운영하면서 생기는 네. 그런 소득 수익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막상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이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근데 소형 주택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때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주택 임대 사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뭐 조기 퇴직 아니면 연령이 높으셔서 뭔가 제2의 월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택 임대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 계속 전세 가격 폭등처럼 네. 매매에서 전세 시장으로 많이 옮겨오고 또 전세에서 다시 월세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다른 부동산보다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아까도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규모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보유해야 하는 임대주택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동일 지역이나 동일 상품이라 하더라도 워낙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전에 발품을 좀 파셔가지고요. 실제 그런 월세가 나올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월세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요 자체가 불안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공실이 생기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임대나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들어오는 돈만 계산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데요. 사실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생기는 관리 부담이라고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 부담도 있고요. 또 관리 비용도 있고 감가상각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일단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급매물이라든지 또는 경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초기에 투자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유형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에 적용되는 DTI 규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차입에 따른 나름대로 그런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것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품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점들 잘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사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3월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비타민 처방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실제 부동산 상담 사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사연 올라와 있는지 부동산 114 이호연 과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작년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서 올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 중인데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맞을까요? 기존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중소형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를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매매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앞서서 그 전에 먼저 최근 수도권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좀 계속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고 매매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이나 도봉, 성북 중심으로 서울의 이제 강북권역 중심으로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곳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과 인접한 의정부권이나 이제 수도권 서울과 인접돼 있는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조금씩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경기 남부권에서는 수원이나 화성, 평택 등지에서 기업체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매매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저렴한 곳 위주로는 거래가 조금씩 형성이 꾸준히 되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서울의 이제 주요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시장이 설 연휴 이후에는 거래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강남 개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 통과 여부 자체가 계속 좀 발표 지연이 되면서 3월에도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날 것으로 좀 더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매수자분들이 그동안에 가격이 단기간에 올랐던 것들에 따른 부담 때문에 거래가 약간 주춤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매 시장과 달리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최근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 중에 하나가 강남이나 목동, 노원 같이 학군 위주의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고 매매랑 비슷하게 강북권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싼 곳들 위주로 봄 이사철 수요가 막바지로 형성이 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전세 물건이 사실 계속 좀 부족하다고 작년 가을부터 네.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분들이 좀 서둘러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 전세 수요는 최근 좀 주춤해졌지만 워낙 시장 자체에 출시되어 있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는 조금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분께서도 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적어질 네. 것이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적어지는 건가요? 네, 그 전에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대략 한 19만 4,214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건설사 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이 정도 물량이면 작년에 29만 정도 입주를 했던 거에 비하면 전국 기준으로 34% 정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08년에 비교했을 때에도 2008년에는 한 28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진행을 했던 거라면 확실히 2011년 올해에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서는 총 11만 701가구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한 35%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가 3만 9천여 가구 정도를 입주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 서울은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는 물량 자체는 순수하게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 입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실 수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물량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는 이제 구로나 중랑, 강동, 서초, 양천, 강남 순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로 같은 경우도 천왕지구나 중랑은 신내지구, 강동은 강일지구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경기 같은 경우는 올해 5만 1천여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은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입주가 많았던 광명이나 용인, 양주, 남양주, 화성 등지가 좀 많았었는데 이 지역들이 물량이 대폭 좀 줄면서 전반적인 입주 물량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주 물량은 감소를 하지만 또 기다리고 계시는 또 매매자분들께서는 또 많다면 또 그만큼 또 상황이 어려워질 텐데요. 네. 지금 이 신청자분께서도 과연 지금 주택을 언제 매입을 해야 될지 좋을지 질문 주셨는데 네, 어느 시점이 좋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사셨던 분들이 물량도 많이 줄기도 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를 사야 될지 그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한 30% 이상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조금씩은 회복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런 움직임 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물량이 줄어드는 하나의 큰 원인으로는 2007년의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 최근에 그 물량들이 입주를 올해 진행을 하면서 물량이 대폭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물량 감소 자체는 실제 전세 가격 상승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가을부터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고민하신 분처럼 전세를 거주하시다가 매물을 전환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물량 자체가 특히 많이 줄다 보니까 경기 중소형 중심으로 최근에 이런 거래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이나 강북권 중심으로 전세 비중이 특히 높거나 그리고 매매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 위주로 네. 이제 매매 전환 사례 거래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약간은 예상하는 기대감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예년이나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분처럼 지금 매매로 갈아타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싼 매물이나 그런 물건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접근을 매매하시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입주 물량 자체도 계속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 전세 가격 상승은 중소형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그 저렴하고 입지가 괜찮은 여건에 매매 물건이 나오게 된다면 내 집 마련 기회 타이밍으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올해 이 상담자분께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새 아파트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서울 지역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 최근에는 뭐 앞서서 김현희 쌤도 임대 아파트 단지나 그런 수익형 상품 모델도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고령 인구라든지 독신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1, 2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더 적은 중소형 중심으로 물건을 찾으시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처럼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중소형 단지를 네.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입주하는 단지들 중에서 중소형으로 입지가 괜찮은 단지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강북구 미아동에 미아 뉴타운 두산 일부가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가구 수가 1370가구 정도로 대단지이고요. 전체 면적 구성 중에서 중소형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중소형 비중이 큰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통 환경은 미아 삼거리역과 기름역에서 마을버스 이용을 해서 10분 정도로 약간은 역세권 단지는 아니지만 이용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부 순환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자가 이용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반면 내부 순환도로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 정도의 피해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그러셔야 것으로 될것 보이고 같네요. 있고요. 미아 삼거리역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변에 각종 뉴타운이라든지 뭐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미아 균형 발전 촉진지구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강북권역의 주거타운으로서는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네.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경기도권역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권역 같은 경우는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원 건선자이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네. 이 단지 같은 경우도 단지 규모가 꽤 큰데요. 총 1,753가구 정도 단지입니다. 그 주공 3단지랑 1차 연립단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한 단지이고요.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면적대가 대부분이 중소형이 65% 이상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까지도 면적 분포가 조금 다양하게 네. 배치가 돼 있으니까요. 대형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단지는 경수산업도로 접근 자체가 용이하기 때문에요. 수원 지역 내에서 외부로도 이동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1호선 세류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의 여건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기존에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편의시설이나 그런 이용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권선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인접한 메탄동이 가깝기 때문에 메탄동에 입지되어 있는 상권이라든지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기본적으로 권선동 인접한 곳에 그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삼성전자의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꾸준한 세입자들 수요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 거래 상황이나 가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가격이 좀 회복된다는 움직임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분양권 상태로도 싼 매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는 한 차례 거래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올해 초 들어서는 약간 거래는 좀 주춤해졌다 볼 수 있지만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정도로 가격선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시세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싼 매물이 나오게 되면 거래를 하시려는 매수자분들은 좀 충분히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올해는 많이 주는 반면에 수원은 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약간 저렴한 물건을 매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대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다 보니 좀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과 관심을 가질 만한 새 아파트에 관해서 이호영 과장님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은 포근하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시면서 조금 일찍 찾아온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